예. 세장 못 알아요? 자, 특강 때는 이제 이제 선배가 수업 들어가는 학교에서는 이제 교육 목적상 그 평으로 얘기합니다만 특강 때는 이제 또 언제 볼지 모르니까 이제 경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우리 여학생 후배님들은 또 화장도 하고 그러네요. 예, 우리 때는 금지였는데, 예, 완전히 좀 달라져 좀 당황스럽습니다. 예, 저희 때랑. 가지고 오늘은 이제 선배는 현재 울산에서 연세교육 대표로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사교육과 학원업 위주로 이렇게 수업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사교육에 이제 학교로 흡수하는 방과 후 정책에 이제 찬성을 해서 그 방향으로 이제 많이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교육 문의가 들어와도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개설해서 수업을 받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업체 홍보 목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자, 여러분들 이제 공부법에 대해서 또 여기 나와 있는 오늘의 메뉴 있죠? 예, 오늘의 메뉴. 예. 오늘의 메뉴 요 부분들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주제로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떤 주제에 제일 관심이 많습니까? 1번, 일단 1번이 압도적이네요. 그러면 최대한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저희 분필 선생님들 다 따로 휴대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되게 멋있습니다. 아까 우리 손동훈 선생님은 저희 때 담임 선생님이셨고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무기근 선생님. 예,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이제 고 조병우 선생님이신데 아마 여러분들 모를 겁니다. 아까 이제 분필 쓰고 놔두고 왔어요. 8번에 네, 8번에 놔두고 왔는데요. 자, 그러면은 수능 내신 뭘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수능 그럼 둘 다 할게요. 둘 다 좋죠. 자, 우선 여러분들 이 시간은 내가 또 다 아는 거다. 아니, 오늘 너무 피곤하다. 우울증 올 것 같다. 좀 지쳤다. 오늘 기분이 안 좋다. 자도 좋습니다. 네, 자도 좋고요. 편하게 좀 멍 때리고 있어도 되고, 예, 뭐 다른 거 공부해도 좋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최대한 편하게. 특강도 여러분들 저는 부담을 안 주고 뭔가 생활에 쉼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예, 쉼표. 예. 여러분들에게 쉼표가 되면 저는 쉼표니까 맨날 쉬어야죠. 네, 그러면 수능 공부법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신 공부법 차례로 먼저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수능. 자,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물으면 프라이버시가 되니까 지금 이 반에 우리 학교는 지금 수능 등급 몇 등급에서 몇 등급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까? 지금 현재 1, 4등급? 1, 5등급? 네, 우리 학교 지금 1학년 여러분들 모의고사 한번 쳐봤죠? 네, 모의고사 등급이 1에서 9까지 있는데 몇 등급쯤에 위치하고 있죠? 네. 3월 달 거는 필요 없다 했어요. 네, 그렇죠. 이 등급을 말하는 순간 자기 등급이 되어버립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제가 숫자를 써볼 테니까 자기 등급이 아니면 아니다 해서 너 해서 너. 네. 이거는 좀 확실히 아니에요. 예, 평균적으로 다 합쳐서 다 토탈 등급, 평균 등급. 우리 혹시 1, 4에 위치해 있습니까? 아닌가? 1, 4면 난 5등급인 난 뭐야? 이렇게 됩니까? 네. 1, 4? 1, 3? 그냥 1, 4로 하고 하면 안 돼요? 1, 4로 해봅시다. 네. 자, 우선은 수능 등급에 대한 자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등급을 이해하는 자세. 1등급 몇 프로죠? 4%.
4%. 2%도 아니고 4%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내가 1등급 받았다고 와, 나 1등급 먹었어. 안 된다는 거죠. 네, 무슨 얘기냐? 왜 그러냐? 1등급이라고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선배가 진로 지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공을 어떤 전공을 하면 어떻게 가고 그리고 그 선배가 이제 그 대학을 입학하던 9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 수천 명을 수업을 했었어요. 학원, 개인 지도, 뭐 지금 화상 강의까지 해가지고 화상 강의로는 서울까지 수업을 했었고 맨 처음 시작한 거는 강남에서 전과목 코칭을 했었습니다. 전과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전과목을 다 하고 가장 특화되고 자신 있는 부분은 영어 논술, 자소서, 면접. 그래가지고 이번 올해 유니스트 경영대학원에는 영어 면접을 지도를 해가지고 합격생을 배출했습니다. 영어 면접을 해가지고 조금 영어를 좀 공부를 하는데 영어 처음 온 학생이라고 좀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예상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답안을 만들고 미국 발음에 따라가지고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기를 하게 했죠. 연기를 하게 해가지고 면접까지 딱 모르면은 I firmly believe that mankind must do everything to prevent war from rising up again 이런 식으로 다다다다다. 오, 근데 면접관 영어 좀 하는군. 예. 그래, 좀 사적인 질문을 해볼까? 아, 면접관이 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제 못 알아듣는 거야. 갑자기 면접에 준비한 거 왜 지금 뭐지? 아까 그 유창한 대답은 뭐지? 예, 뭐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난히 합격을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면접, 자소서, 논술, 영어 부분에 특화되어 있고 전 과목을 지금 다 수업을 한 지가 선배가 21년째인데요. 예, 물론 이거 별로 자랑스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배는 법학과를 가지고 전공을 좀 말아먹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사실은 공부보다 무슨 전공을 할 것인가,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뭔가를 아는 게 사실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점수가 좀 남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거 내 점수보다 낮은 데 가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점수보다 높은 데를 어쨌든 가면은 뭔가 남는 장사를 한 것 같고 이거는 옳지가 않습니다. 아주 그런 부분들 잊지 마시고 자, 요 1, 4등급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1등급을 제외하고는 좋은 과, 좋은 전공 별로 남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꿀과대라고 옛날 우선 전문대라고 했죠. 여기 거의 100% 취직률 자랑하는 화공이 두 과목 수능에서 2등급을 가져갑니다. 네, 두 과목 2등급. 수학과 뭐 이렇게 대체로 놀랍죠. 취직되는 과는 다 1, 2등. 좀 별론 대학이라고 생각했는데 2등급. 그다음에 그 웬만하면 1등급. 인서울 하는데 인서울에 1등급 말고 1등급 아닌 대학이 도대체 몇 개나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국자 들어가는 대학 다 1등급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나 1등급이야가 아니라 0.1등급이 돼야 되죠. 0.1등급. 여러분들의 목표는 1등급이 아니고 뭐다? 0.1등급이 돼야 되겠죠. 또 구체적으로 보면은 연고대 낮은과 원서라도 써보는 구간이 2%입니다. 1등급 4%만 먹으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진 않죠. 서울대과는 1%입니다. 서울대 연고대 상위과는 어디서 옵니까? 0.5% 주입니다. 뭐 포항공대, 카이스트까지. 지금 지스트, 유니스트 이런 학교들도 올라와가지고 2, 3% 구간이죠. 다 1등급밖에 없어요. 다 1등급. 네. 이건 마치 서울대 가가지고 나 반에서 전교 1등 해봤어. 하하하 자랑하는 거랑 똑같죠. 네. 그러면 연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명문대 3대 바보 중에 하나가 나 학교 다닐 때 반에서 1등 했다. 전교 1등 해봤다. 다 1등밖에 없어요 거기. 아니면은 다 특목고, 다 자사고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일반고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일반고 중 울산에 일반고 중에 서울대 연고대 가는 학교 어떤 학교는 한 해 한 명도 안 나와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1등급을 제외하고 2, 3, 4등급 어떻게 되냐? 진로 목적상 2, 3, 4등급부터는 3, 4등급부터 애매해집니다. 3, 4등급부터는 전공을 못 살리거나 대학 학벌이 뭔가 좀 자기 취업에 도움이 안 되든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3, 4, 5, 6등급 학생들이 가장 많은 돈을 봅니다. 그럼 7, 8등은 뭐야? 나는 5등급이니까 7, 8, 9등급보다는 내가 우월한 존재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7, 8, 9등급은 공부 외에 다른 길을 간 친구들이죠. 공부 말고 연예인이 되기도 하고 뮤지션이 되기도 하고 아예 외국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도 합니다. 3, 4, 5등급 학생들이 가장 애매합니다. 우리 학교는 적어도 내신은 우리끼리 경쟁이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수능은 기본적으로 1등급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거를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얘기를 해드릴게요. 0.1등급으로 가는 길. 자, 우선은 2, 3, 4등급 주로 이제 수업을 해보면은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은 자, 수능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문제로 되어 있죠. 문제로 되어 있으니까 나는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주구장창 기출문제, 모의고사 문제 열심히 풀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아닌 교과서 내용은 잘 보지들 않아요. 제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제가 공부를 잘 못했어요.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울산중앙중학교 나왔습니다. 거기서 가장 낮은 성적을 찍었을 때가 580명인가 중에 280등을 하고 반에서 한 중간 되더라고요. 공부를 잘했을 때도 한 150등, 이렇게 한 반에 한 10등 이렇게 됐었거든요.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민을 안 했구나. 공부가 그냥 하기 싫었습니다.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아직도 기억나네요. 수학을 1학년 때인가 2학년 다 40점 맞아본 것 같아요. 네, 40점 맞아가지고 수포자로 이제 가고 있었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연대를 갔지? 예, 매우 간단했습니다. 이제 공부를 좀 나도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에는 자 우리 모두 중2 때는 어떤 병을 앓죠? 예, 저는 좀 심하게 알았습니다. 예, 저는 이제 당시에 제가 천재라고 믿었고, 그래서 항상 책을 보면은 그냥 문제를 바로 풀었어요. 퀴즈 놀이 하듯이. 왜? 천재는 그냥 다 알아야 되잖아. 예, 예, 내용을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교과서도 보지 않고. 맨날 반타적이더라고. 저는 그런 자신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뭔가 교육제도에 문제가 있어. 예. 물론 교육제도 문제 많은 건 맞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안 하면 나만 보내지 뭐. 예. 가지고 공부가 점점 하기 싫더라고요. 난 천재인데 교육제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오늘 자괴감 생기더라고요. 공부의 출발은 자기 합리화를 버리는 겁니다. 예, 좀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중2 끝날 때부터 이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1, 2학년 거의 공부를 안 해가지고 수학도 하나도 모르겠고 영어 단어도 잘 모르겠고. 예. 옆에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매번 참고서를 볼 때 교과서를 열심히 봤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책을 보면서 내용을 그냥 혼자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공부를 하더라고요. 먼저 요약 내용을 보고 공부를 해야지 랄랄라 이렇게 라고 생각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내용을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때. 예. 중학교 공부는 쉽잖아요 상대적으로. 가지고 내용을 꼼꼼히 읽어봤어요. 읽어보기만 해도 머리 조금 남더라고요. 예, 자세히 외우려고 안 하고 그냥 내용을 읽어보고만 풀어도 18개가 맞네.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예,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2학년 다 끝나갈 때. 가지고 이제 좀 내친 김에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해봤어요. 공부를 교과서, 암기 과목 뭐 한국사, 기술, 공업 뭐 이런 것들은 교과서를 먼저 일단 정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중간 기말을 치니까 90몇 점 나오더라고요. 놀라웠습니다. 내용을 공부를 하고 풀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능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능에서 여러분들 아마 인강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메가스터디 보고 있습니까? 메가스터디 봐봤다. 네, 메가스터디.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거기 도움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인강의 목표는 1등급 학생들을 위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등급 학생들 타겟으로 시장을 해버리면은 고객이 얼마 안 생기겠죠. 네. 가장 많은 밀집한 당연히 대기업은 4, 5, 6등급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그래서
인강들 보니까 거의 다 이해나 어떤 이런 것보다는 사고 이런 것보다는 기술, 문제 푸는 기술, 어떤 잡다한 태정태세 문단세 이런 거 외운다든가, 예, 그런 머릿말 외우기 이런 걸 많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정리를 해보면은 자, 공부의 정도, 공부의 사도라고 정리를 하겠는데요. 자, 언어 영역, 외국 영역 이런 것도 봅시다. 문제를 보고 지문을 읽는다. 이거 사도입니다. 언어 영역. 예를 들면은 문제의 어떤 허점을 통해 가지고 지문에서 찾아서 풀자. 그래가지고 문제를 막 열심히 연구를 해요. 당장은 여러분들 바닥권 혹은 중위권에서 점수를 단기간에 상승을 시키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빨라요. 그러나 문제는 놀랍게도 대략 3등급 구간에서 성적이 오르지 않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3까지 왔으니까 1로 바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미 공부한 거 잘못됐죠. 언어학은 기본 질문을 읽고 이해를 하는 능력을 물어보는 거지 문제를 잘 푸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선배가 2학년일 때 2학년 반에